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방송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저번 주말부터 지루한 행보장이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어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6%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나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차트 보고 더 하락을 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뭐 투자를 할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인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주가 상태에 따라 나스닥 또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든 뭘 하든 나스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간혹가다 한 번씩 종종 보여주는 것이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높은 확률로는 나스닥과 여전히 커플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관심보단 그래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같이 보시는 걸 또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트 보고 스캠이다 뭐다 하는데 더한 놈이 있긴 하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달에만 마이너스 44%가 급락을 했고 이번 4분기 하락폭만 59%에 달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 그냥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키는 재료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한 원인은 이달부터 시작된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감축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내부 일정을 인용해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내년 1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만 생산에 들어가고 1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설 연휴를 연장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이제 전했는데요. 중국의 설 연휴 긴 거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휴가 길어 오래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될 경우 그럼 당연히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테슬라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재고와 또 중고차 가격마저 크게 떨어져 신차 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7월 당시 최고 가격이었던 67,297달러 하나로 8,537만 원보다 마이너스 17%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하고 또 지금 16,000여 대 수준의 재고가 쌓이는 등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 연말 할인폭을 2배로 확대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 하락의 원인으로 이것도 한몫을 했죠. 정말 지긋지긋한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지만 이 전쟁이라도 좀 끝나야 물가 안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게 이제 어느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이 전쟁이 내년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시장은 좀 두려운 듯합니다. 이 전쟁으로 식량이나 뭐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도 불안한데 최근 이 라니냐까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내년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것보단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더 큰 듯 싶고요. 내년엔 올해 여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또 홍수나 폭염,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제 기후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그냥 덥고 홍수나고 폭염으로 인한 가뭄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식량 공급, 즉 올해에도 식량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내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열심히 잡아온 물가를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보는 이유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나스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 직전입니다. 만약 11,000까지 아니면 못해도 1,500까지는 좀 지켜줘야 60일선을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1300도는 많이 깨진다면 5일선과 61선 월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는 이제 확정입니다. 이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61선은 그동안 역사적인 순간에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었고요. 참고로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어 발생한다면 15년 만에 발생되는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시기 때도 5일선과 61선 데드크로스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나스닥 차트 즉 데이터를 보면 5일선과 61선 데드크로스 발생했던 시점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다들 알고 계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때 이런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더 전으로 가보면 1990년대 걸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나스닥 월봉 기준 5일선과 6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코인이 아니더라도 제발 이 시기엔 오히려 더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 차트를 봤을 때 누군가는 이때가 정말 너무나 큰 공포였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과거에 대한 손실 봤던 기억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간 나중에 또 그냥 테슬라가 얼마 갖고 비트코인이 어느새 5천만 원까지 오르고 또 뭐 1억까지 가고 이때 가서야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건 그동안 시장을 봐왔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기회는 바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피봇이 진행되면 더 하락을 하는 데이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경기가 완전히 죽었을 때 혹은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그때서야 꺼내는 카드입니다. 즉 경기가 완전히 죽게 되면 주가 또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바닥의 가격대가 얼마인진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타이밍상 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력들이 13K를 깨겠냐 어디를 지켜주겠냐 했던 얘기들 비트코인 28K 작년 5월 저점이었죠.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에 오면 산다 이런 접근보단 최대한 현금을 많이 모아둔 상태에서 내년 연준에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 단타나 뭐 트레이딩은 선물 소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 20%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 현물 기준 300에서 4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라면 지금은 그냥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단 소액으로 선물 매매를 간간히 단타식으로 하시거나 혹은 큰 비중이 물려 있다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매매를 하지 않고 최대한 시드를 모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저의 매매는 기술적인 분석보단 최대한 기본적 분석 즉 거시적인 측면을 위주로 데이터들을 참고해 투자 또는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 이 매매나 투자 같은 경우엔 정말 물리거나 잃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다들 아시는 얘기이지만 이걸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제가 금리 인하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해서 이때 금리 인하한다고 풀매수를 박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선 이 시장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매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그 기회도 포착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외면하는 시기 그때가 정말 저는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정보들은 제가 어제 언급한 이곳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긴 저의 매매 관점이 아닌 그냥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정보, 이슈, 코인 호재 바쁜 본업으로 찾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올려드리는 곳이고요. 제가 매매 또는 투자하면서 참고하는 내용들 그대로 다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라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간단한 질문 답변만 해주시면 바로 링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서 딱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 어려운 장 그리고 많은 정보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부담 없이 그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 괜히 위아래 수익을 다 보겠다고 고배율로 짧게 사고 팔고 했다가 시드만 순식간에 녹습니다. 이런 장은 그냥 매매를 아예 하지 않던가 혹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저배율로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꼭 성투하시길 바라고 코인킹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